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일리노이 주의 의회 의원들 그리고 주정부의 고위직 선출직들 높으신 분들이 이달부터는 봉급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리노이 주의 컨트롤러 회계관이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이미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도 언제나 이게 통과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각종 휴먼 서비스 예산이 고갈이 돼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자들, 노인그룹들 고통이 컸습니다. 또 공립대학들은 지금 레이오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주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만 월급을 제때 챙겨서 되겠는가? 이것이 이제 바로 명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회계관이 월급 지급 지원 조치 그 내용은 무엇이고 왜 이런 조치를 했는가? 그리고 거버너 브루스 로너의 정치가 지금 왜 이 모양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회계관의 봉급 지불 지원 조치, 지금 봉급을 완전히 정지시키겠다, 안 주겠다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봉급을 외상구자로 회계 처리하겠다, 그겁니다. 주 예산 교착 상태 이후에 주정부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외상값이 누적분이 80억 달러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주 공무원들의 봉급이라든가 기타 주요 지출 사항들은 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간신간신히 지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또 주 의원들의 봉급도 지불이 되도록 법원이 판결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외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것이죠. 법원의 판결을 어기지 않고 그러나 의원들의 봉급은 실제로 안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외상 처리를 한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4월 달에 봉급을 여름이나 가을에나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내는 텍스들이 세금 보고 기간 4월까지는 아주 잘 거칩니다. 그러나 여름부터는 덜 거치기 때문에 주 금고가 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명분론입니다. 고통을 분담해보자, 그런 명분이죠. 주 예산 통과를 못한 것은 주 정치권의 잘못인데 왜 저소득층, 장애자, 노인들, 공립대학교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 정치 잘못하는 높은 양반들도 함께 당해봐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권에 압력을 주는 거죠. 프레셔를 주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귀하들도 좀 당해보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권의 압력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분노 삭히기,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리노이 컴트롤러인 레슬리 먼거, 어제 바로 의원들에 대한 봉급을 제때 주지 못하겠다 하고 밝힌 이 사람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책략이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현재 이 회계관이 2014년도 줄리 바터 핑카의 사망 이후에 브루스 로너 주지사가 지명한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잔여 임기를 채우고 있는 중인데 바로 이번 11월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돼야만이 그 자리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도전자가 있습니다. 수잔나 멘도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카고시의 서기관입니다. 두 사람 모두 크게 알려진 명사들은 아니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아주 대단한 대결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 회계관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책략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그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현 회계관은 브루스 로너가 직접 지명을 해준 장본인이지만은 그러나 어제 조치를 취할 때는 주지사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다, 독자적으로 결심을 했다, 이제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법률적인 의견을 물론 물었지만은 아주 이례적으로 썬데이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봉급 지급 지연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자가 누구냐? 주의회의 의원들 177명입니다. 이 사람 전원이고 그 다음에 주 고위 선출직 공무원들, 재무관, 정무처장, 부주지사, 주지사 모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뭐 부자죠. 1년에 수입이 몇 천만 달러씩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처음부터 나는 봉급을 안 받고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주지사는 큰 피해가 없을 겁니다. 이 주의회 의원들의 평균 기본급료가 67,836달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의원들의 대부분이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봉급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제 그런 분석입니다. 이 하원 의장은 그 로펌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쿡카운티 프로퍼티 텍스를 조정하는 전문 로펌을 가지고 있고 상원 의장인 존 칼러튼도 역시 로펌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영향을 받게 되는 봉급의 총액이 얼마나 될까? 한 달 총액이 130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액수를 지금 외상 처리가 되고 있는 주정부의 그 밀린 외상값이 80억 달러인데 이것과 비교하면은 뭐 별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망신이다라고 이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 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되게 잘 아십니다. 공화당 초선 의원인 거버너와 그다음에 민주당 다수 의회와의 대결입니다. 주정부 재정 위기가 지금 심각한데 해결의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이견이죠. 장장 10개월 동안이나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격입니다. 양측 모두 그 해결 방안, 즉 지출을 줄인다, 세금을 늘린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것밖에. 그러나 거버너는 여기에다가 전제 조건으로 자신의 철학을 실현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이 뭐냐? 친기업 반노조,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turnaround agenda라는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pro-business union weakening 이건데 이것을 이제 사전에 해라 하는 고집을 이제 계속 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의회의 상하원은 모두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의회 통과가 지금까지는 불가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루키 주지사인데 이 사람이 경험도 많지 않고 정치적인 힘도 별로 없는 주지사인데 자기 자신의 고집만 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펴면은 되겠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또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 사람이 부자니까 정치적인 공방전을 또 벌였습니다. 방송 광고를 통해서 의회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싸움을 왜 하느냐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주 정부의 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외상값은 늘어나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펜션 부족분도 늘어나고 신용 등급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노너 주지사가 지금 임기가 15개월째인데 벌써 failed governor, 실패작 주지사다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이 대선 대의원 규정을 놓고 내부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선두주자인 트럼프는 현 규정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대선 전에 규정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하원은 오늘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은 상원으로 송부돼서 다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하원 모두 통과 시에는 현 대통령이 사임해야 합니다. 에콰도르 지진으로 272명이 사망하고 2,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15,000여 명의 군경을 재난지역으로 배치해서 구조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콰도르 대통령은 바티칸 방문을 중단하고 급고 귀국하고 있습니다. 애쉬 카터 국방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라크 정부 관리들과 그리고 미군 수뇌부와 회의를 갖게 됩니다. 미군은 아이시스가 장악하고 있는 모슐 지역에 재탈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 정부들은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드론이 브리티시 에어웨이 여객기와 충돌했습니다. 제네바에서 런던으로 가던 이 여객기의 조종사는 자신의 항공기가 드론과 충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무사히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리노이 주 의회 의원들과 선출직 고위 공무원들의 봉급이 이달부터 지급 연기됩니다. 주 회계관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봉급 지급이 지연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주 예산 지금까지 10개월째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사 노조가 5월 파업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와 시 교육청 간의 고용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3% 봉급 인상과 펜션 문제 등을 놓고 시청과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시카고시의 가로등이 바뀌게 됩니다. 시카고시는 앞으로 4년 동안 27만 개의 전구를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시청은 현재 구형 전구로 인해서 하루에 100개 이상의 가로등이 꺼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잦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83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화요일의 최고위는 67, 수요일 66, 목요일은 67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55도로 예상이 됩니다.